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 속에서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우파가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서 좌파 일당 독재에게 지배당하는 것. 자,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서 야당의 공수처 추천위원회 추천권마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안은 과반수면 통과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차 추경안도 여당 마음대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을 필두로 해서 전방위 압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 이런 상황에 두 가지의 비극성이 있습니다. 우파의 입장에서는 하나는 상당 부분 이런 상황을 우파가 자초했다는 것, 두 번째는 우파에게 해결책, 답이 없다라는 것. 제가 두 가지 비극성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김종인 신임 비대위원장 체제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지지율도 2% 상승이라고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변화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파 정당으로서는 치명적으로 일단 이 정체성이 상실됐다.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정체성의 포기 선언.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슈를 선점하겠다고 나섰지만 어젠다로 내놓은 기본소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현재 기존의 복지체계를 얼마나 어떻게 없앨 것인지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매년 수십조 원, 많게는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어디서 조달을 할 것인지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일단 구름 잡는 얘기라는 것,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유럽의 스위스에서도 75%로 부결된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슈 선점 레이스에서도 별반 이런 인기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 중요한 것은 투쟁력의 상실입니다. 무슨 삭발하거나 단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자산인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국방장관의 망언이 나왔을 때 미래통합당은 거의 침묵을 했습니다. 아마도 거의 어떤 국민도 주시할 수 없는 논평 정도? 삭발이나 단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예를 들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영철이가 내려올 때 당시 야당이 몰려가서 데모를 했던 통일대교, 적어도 이런 이번에 정경두의 망언 사태 같은 데는 통일대교 파주 임진강을 건너는 통일대교에 몰려가서 북한을 향해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물러나라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극한적인 장외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해서 그런 사진이 신문의 일면에 실리고 인터넷에 그런 사진과 구호가 돌아다니고 해야 젊은이들이 미래통합당의 정신에 관해서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없는 정체성의 상실, 이어지는 투쟁력의 실종. 자, 두 번째는 제가 일전에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심을 잃었다.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때는 김대중을 찬양을 했습니다. 김대중이가 끊임없이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일관된
자세를 유지했고 북한의 핵 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4억 5천만 달러를 핵 개발을 하는 북한에게 갖다 준 김대중의 천인 공로할 반국가적 범죄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이 추모 기일 때는 또 이 노무현을 또 찬양을 했습니다. 이른바 노무현 정신. 그가 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다. 아니 대통령 퇴임하기도 전에 대통령의 영부인과 그 아들, 뭐 조카 사위 이런 사람들이 640만 달러를 챙긴 게 이게 무슨 저 정치 관행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관행에 그런 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을 잘못된 과거의 정치 관행 때문에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일종의 노무현의 투신 자살을 미화해 줬습니다. 아니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김대중 노무현의 4억 5천만 달러 사건과 640만 달러 스캔들을 거론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김태년 원내대표나 이해찬 대표가 이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대표는 보수니 중도니 진보니 이념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정체성을 포기하고 원내대표란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을 찬양을 하고 그런 제1야당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겠습니까? 세 번째, 저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어떤 정세를 아주 치밀하게 관찰하고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파가 이 부정선거 논란을 둘러싸고 심각한 분열에 빠져 있는 것, 이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신속한 해결책이 재검표인데 우파의 분열을 즐기고 있는 김명수의 대법원이 왜 재검표를 신속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재검표를 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4년 전 총선 때는 2달 보름 만에 재검표가 실시됐습니다. 인천의 부평갑. 그래서 26표 차가 23표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3표. 재검표를 해야 우파의 부정선거 논란에 관한 분열이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재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삭빠른 김명수의 대법원이 우파가 분열을 봉합하고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만들어주겠습니까? 재검표를 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만 이 드디어 올 것이 온 좌파 일당 독재 세상을 지켜보면서 지난 4.15 총선 때 이 억울하게 날려버린 최소한 비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130석 이상을 얻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날려버린 이 영혼이 없는 정체성이 실종된 이상한 분자들의 엉터리 양아치 공천. 이것 때문에 뭐 코로나라는 불운이 기본적으로 우파에게 있었지만 그런 코로나라는 불운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성적을 거둘 수 있는 4.15 총선의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린 이 우파의 엉터리 양아치 공천.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가지의 비극성. 하나는 이런 이 좌파 일당 독재 세상이 상당 부분 우파의 무능과 부실과 탐욕으로 자초됐다라는 점. 두 번째는 현재의 김종인 체제, 이 현재의 미래통합당 체제로는 뚜렷한 해결책이나 감동이나 답이 없다라는 점. 참으로 이 미국의 경찰관의 무릎에 눌려서 신음했던 흑인 시위자 조지 플로이드,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다.
무기력한 현재 대한민국 우파의 비명입니다. 감사합니다.